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씨뿔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벡터 컨테이너를 생성해 보고요. 벡터의 용량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벡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벡터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 주시려면요. 벡터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위에 샵 인클루드 해서요. 벡터를 추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는 std라는 이름 공간 내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벡터를 쓸 때마다 std 영역 안에 있는 벡터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코드를 조금 단순화해서 쓰기 위해서 벡터를 선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sing std 벡터 이렇게 선언하고 갈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선언한 것보다 매번 쓸 때마다 std를 영역을 지정하면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가 좀 코드 양을 줄여보고자 벡터를 선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벡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벡터를 생성을 하실 때는 벡터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생성하고 싶은 타입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트형의 벡터를 생성하고 싶으면 인트, 더블형의 벡터를 생성하고 싶으면 더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인트형의 벡터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인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배열 같은 즉 어레이 같은 경우는 어레이 컨테이너는 인트형의 배열을 몇 개 생성할 거야 하고 이렇게 크기를 넣어주셨죠. 왜냐하면 어레이는 고정 크기의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항상 몇 개의 크기로 설정할 건지를 이렇게 상수값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벡터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계속 메모리를 증가시켜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타입만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타입만 넘겨주셔서 벡터를 생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v1이라는 인트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벡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벡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그냥 원소를 집어넣어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한번 초기값을 줘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1, 2, 3, 4, 5를 초기값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아마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거예요. v1이라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요. 이 객체는요. 뭐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은 다를 수 있겠지만 mdata라고 한다면 mdata라는 포인터와 그리고 사이즈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와 그리고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커퍼시티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지금 벡터를 생성을 하면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5개 주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메모리가 이렇게 동적 메모리가 5개가 할당이 되면서 mdata라는 포인터가 요 동적 메모리를 가리키게 해주고요. 이때 초기값을 1, 2, 3, 4, 5가 들어가는 형태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벡터에서 할당되는 메모리는요. 동적으로 할당된 즉 에멀록으로 할당된 동적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넘겨주는 초기화의 개수만큼 동적 메모리가 할당이 돼서 포인터가 이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할당된 메모리의 용량은 5개죠. 그러면 nCapacity라는 변수는 5가 들어갈 테고요. 이때 저장된 원소의 개수도 몇 개죠? 5개죠. 그럼 사이즈도 뭐가 들어가냐?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소괄호를 이용해서도 초기값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벡터를 인트형의 벡터를 생성을 하는데 제가요 v2라고 생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소괄호를 이용을 해서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로 초기화를 줄 때랑 이렇게 소괄호로 초기화를 줄 때랑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벡터를 생성을 할 때 v3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중괄호로 주는 거와 이렇게 소괄호를 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괄호로 줄 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예를 들어 v2라는 애가 생기게 되면 v2도 메모리에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객체가 생성이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mdata면 mdata가 이렇게 할당이 될 테고 사이즈면 m사이즈면 m사이즈가 할당이 될 테고 커퍼시티면 n커퍼시티면 커퍼시티가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3을 이렇게 소괄호로 넘기게 되면 이건 뭐냐면 용량을 3개로 넘겨라
라고 해서 명기 내의 주소를 m데이터가 저장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m데이터가 저장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 할당된 메모리가 3개니까 커퍼시티는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가루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여기에는 무조건 다 뭘로 채워지게 되느냐? 0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그러면 사이즈도 몇 개 돼요? 0의 데이터를, 0의 원소를 가진 사이즈가 3개죠? 그럼 이때 사이즈도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경우라면 얘는 얘기가 달라지죠. V3도 m데이터라는 애가 있을 테고, 그리고 사이즈라는 애가 있을 테고, 그리고 커퍼시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3개를 이렇게 중가루에 넘기게 되면 원소 1개를 할당을 해서 m데이터가 요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 여기를 뭘로 채워라? 3으로 채워라 라고 하니까 이때 할당된 메모리의 용량은 1, 저장된 원소의 개수도 1 이렇게 돼서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소가루랑 중가루랑 초기화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소가루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줄 때, 그러니까 벡터에 제가 인트형의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벡터에 인트형의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제가 v4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 4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아니 4, 3이라고 한번 2라고 한번 줘볼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인수는요. 할당되는 메모리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V4라는 애가 이렇게 메모리 할당이 되면 V4가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할당이 될 텐데요. 얘도 m데이터 있고 사이즈 있고 커퍼시티가 있을 텐데 V4의 메모리를 4개 할당하는 거죠. 그럼 동적 메모리가 이렇게 4개 할당이 되는 거고요.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를 m데이터가 이렇게 저장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리를 뭘로 채워라? 2로 채워라. 그러면 이때 모든 메모리는 뭘로 채워지게 돼요? 2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할당된 메모리의 용량은 4. 그리고 초기화의 개수도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는 거죠. 사이즈도 이렇게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1, 2, 3, 4, 5, 0, 0, 0, 3, 2 들어갔는지 제가 범위 기반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출력을 하실 때는 포문인데 범위 기반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or 제가 auto at라고 줘서요. V1부터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 at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V1 컨테이너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출력을 하실 때요. 여기를 그냥 변수로 받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죠? 1이 V1에 1이라는 원소를 AT에 복사해서 출력하고 2라는 원소를 AT에 복사해서 출력하고 3이라는 원소를 AT에 복사해서 출력하고 원소를 출력하다 매 순간 복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복사본으로 받지 않고 레퍼런스로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뭐야? V1 벡터에 메모리를 공유해서 출력하겠다, 메모리를 공유해서 출력하겠다, 메모리를 공유해서 출력하겠다. 이렇게 레퍼런스로 받아주게 되는데요. 이때 AT라는 레퍼런스가 V1의 메모리를 공유할 때 AT로 수정할 수 없게끔 상수화 시켜주셔서 받아주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1, 2, 3, 4, 5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V2를 생성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 얘는 V1이었고 그쵸? V1이었고 얘는 뭐죠? V2죠. 그럼 얘는 V2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V2 컨테이너를 출력하려면 V2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V2는 제가 000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V2는 000. 그럼 V3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V3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V3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V3는 1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V4는요 4개가 나오게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V4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V4는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V4 컨테이너를 이렇게 초기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력하는데 똑같은 구문이 너무 반복이 되죠. 그럼 반복되는 구문은 함수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얘는 무슨 타입을 받아야 되죠? 벡터의 int 타입을 받아야 되고
거고요. 인트 타입을 받을 때 이 V1 벡터를 복사하고 V2 벡터를 복사하고 V3 벡터를 복사해서 매번 복사해서 출력하면 그만큼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니까 1번적으로 뭘로? 벡터를 요 레퍼런스로 받아주시면 V1의 메모리를 공유해서 출력해주고 V2의 메모리를 공유해서 출력해주고 V3의 메모리를 공유해서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메모리를 공유할 때는 이 메모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콘스트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정의 만들기 해서 정의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이 함수에서 지금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구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벡터를 뭐가 공유를 했어요? V가 공유를 했으니까 V다 라고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ESC 눌러서 함수 정의 끝내서 이제 코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릴 것이 아니고요. 함수를 디스플레이라고 만들었죠? 그럼 디스플레이에서 V1에 출력을 해주고 디스플레이에서 V2에 출력을 해주고 디스플레이에서 V3에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V4에 출력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요. 우리가 1, 2, 3, 4가 다 출력이 돼서요.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면 얘는 뭐만 처리할 수 있겠죠? 인트형의 벡터만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잘 돌아가는데 나는 벡터를 인트로 생성할 수도 있고 더블로 생성할 수도 있단 말이야. 또는 std의 스트링 타입으로 생성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성할 때마다 계속 디스플레이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함수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얘를 템플릿으로 구현된 함수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템플릿은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인트형의 벡터나 더블형의 벡터나 캐릭터형의 벡터나 다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위에 템플릿을 선언을 해주셔서요. 타입을 하나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타입 네임이라고 해서 t면 t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여기 타입 대신에 t를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인트형의 벡터뿐만이 아니라 더블형의 벡터나 캐릭터형의 벡터나 다 디스플레이로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함수가 템플릿을 이렇게 외부 정의하실 때요.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뭘로? T타입으로 이렇게 받아주면요. 얘는 인트를 보내면 인트형의 벡터가 더블에 보내면 더블형의 벡터가 처리가 돼서요.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까처럼 만들었을 때는 인트만 처리할 수 있었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벡터를 생성을 하는데 스트링 타입을 std에 스트링 타입을 생성을 해서요. 제가 v5라는 이름으로 F라고 이건 안 주셔도 되죠. 애플 주고 바나나 주고 그리고 오렌지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줘보게 되면 제가 어구 깜짝이야. 진심 놀랐어. 알람이 쳐가지고 진심 놀랐어. 깜짝 놀래. V5라는 애를 출력을 할 건데요. V5를 출력을 하는데 아까처럼 얘를 인트로 만들었으면 사실 얘는 인트뿐이 출력을 못하죠. 하지만 얘는 지금 템플릿으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요. std 스트링 타입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V5는 애플, 바나나, 그리고 오렌지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함수의 활용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요 사이즈라는 애랑 커퍼시티랑 지금 항상 같은 값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사이즈랑 커퍼시티랑 같은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랑 그리고 커퍼시티의 즉 사이즈 크기와 용량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V1의 사이즈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V1의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사이즈를 보는 메소드가 v1.size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커퍼시티를 보는 메소드는 v1.capacity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퍼시티는 커퍼시티로 보면 되고 사이즈는 사이즈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V1도 V2도
똑같이 V2도 그리고 V3도 V3는 V3로 그리고 V4는 V4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V4는 V4 이렇게 4 그리고 좀 중복되니까 지루하시죠? V5는 V5 한번 제가 차이점을 좀 봐드리려고 5를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어질 텐데요. 한번 봐볼게요. 자, V1은요. V1의 사이즈는 5, 커퍼시티도 5, 예, 사이즈 5, 커퍼시티 3, 사이즈, 커퍼시티, 사이즈, 커퍼시티, 사이즈, 커퍼시티 이렇게 같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 사이즈랑 커퍼시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차이점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V형 객체를 이렇게 1, 2, 3, 4, 5로 생성을 했죠. 그런데 제가 얘 용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명령을 쓰실 수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v1.reserve라는 애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변경하고 싶은 사이즈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용량이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용량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이 메모리 말고요. 몇 개짜리 메모리를 생성을 하게 되냐면 얘는 내부적으로 10개짜리 메모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10개짜리 메모리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짜리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어떻게 하냐? 복사시키는 방법을 이용을 하겠죠. 자, 1, 2, 3, 4, 5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용량은 뭘로 늘어났죠? 10으로 늘어났죠. 용량은 10으로 늘어났지만 하지만 여기 사이즈는 지금 저장된 사이즈는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면 기존의 메모리는 버리고 새 용량을 리저브하게 되면 새 메모리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M데이터는 이제 기존의 메모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굴 가리키게 되냐? 리저브 하는 순간 새로운 메모리를 가리키게 하고요. 기존의 메모리는 완전히 풀이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파괴되게 되는 거고요. 내가 리저브 하는 순간 용량이 변경이 돼서 기존의 데이터가 이렇게 복사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가 이렇게 복사가 되면 이때 용량은 10으로 늘어났죠. 하지만 저장된 개수는 5개로 갔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때는 리저브는 뭐가 되느냐? 리저브 하게 되면 커퍼시티는 10 하지만 사이즈는 5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요 이번에도 여기에다가 한번 v2.reserve 해볼게. v2.reserve 해서요 여기에서 5개 한번 5개였는데 제가 여기 3개였죠. 그럼 5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거 무슨 소리야? 5개짜리 메모리를 새로 할당을 해서 5개짜리 메모리를 이렇게 새로 할당을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3개를 어떻게 하라? 복사를 했고 기존의 메모리는 버리고 새로운 메모리를 이렇게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메모리는 프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이렇게 리저브한 메모리를 가리키게 될 텐데요. 그러면 당연히 M데이터한 주소값은 달라지게 되겠죠. 이때 리저브 했을 때 커퍼시티는 5, 사이즈는 기존의 사이즈 몇 개였었어요? 3개였었죠. 그럼 사이즈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저브 말고요. 리사이즈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사이즈라는 애로 V3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즈라는 애랑 리저브랑 완전히 다른데요. 얘는 용량을 변경하는 거인 반면 얘는요. 원소의 개수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사이즈도 어떻게 돼야 돼요? 원소의 개수가 변경이 되면 사이즈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 사이즈만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없죠. 용량도 늘어나야 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리사이즈에서 지금 현재 몇 개였죠? 내가 4개를 할당해서 다 2로 채운 상태죠. 얘를 제가 7개로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4개짜리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몇 개짜리 메모리를 만들어서 7개짜리 메모리를 1, 2, 3, 4, 5, 6, 7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4개를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얘를 가리키고 기존에 있는 메모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가 된다고. V3가 아니라 V3였지. V4로 했네. 그럼 나 V4로 할게. 뭐 어려울 거 없죠? 여기를
제가 V4로 지금 그림 설명을 했기 때문에 V3가 아니라 V4를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V4가 이렇게 됐죠. 이 복사했죠. 그런데 사이즈가 7개로 바뀌게 되면 지금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뀐 거냐면 7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7개로 바뀌면 용량도 몇 개로 바뀌어져야 돼요? 7개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럼 얘는 원래는 2가 4개뿐이 없었죠. 이 경우 나머지 경우는 다 뭘로 채워지느냐? 0으로 채워지게 돼서요.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사이즈를 봐보면요. 이때는 V4는요. 원소의 개수 사이즈를 바꿨죠. 그러면 사이즈와 커퍼시티가 V4는요. 제가 여기에서 V4. V3라고 했네요. 여기 V4라고 할게요. V4. 리사이즈에서 이렇게 V4의 리사이즈를 해보게 되면요. V4는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7개로 바뀌고 당연히 커퍼시티도 같이 가서 7개로 바꿔지면서 000 해서 원소의 개수를 다 뭘로 0으로 채워서 7개를 맞춰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는요. 저장된 원소의 개수를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퍼시티는 할당된 메모리의 크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할당된 메모리의 크기가 커퍼시티, 사이즈는 저장된 원소의 개수고요. 이렇게 용량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는 리저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사이즈를 바꿔서 원소의 개수까지도 같이 바꿔주고 싶으시면 리사이즈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각각의 벡터를 4개 이렇게 생성을 해봤는데요. 원소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에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가 V1의 첫 번째 원소, V1의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V1의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은요. 그냥 배열처럼 접근하면 되죠. 제가 얘 좀 이제 지어 볼게요. 얘를 지어 보고요. V1에 배열처럼 그냥 접근해주면 되고요. 0번째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V1의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는 방식이 요 인덱스와 똑같은 일을 하는 애가 AT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AT에다가 인덱스를 넘겨주면 이 인덱스의 값을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도 첫 번째 원소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원소를 접근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프론트라는 메소드가 있게 됩니다. 프론트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요. 또 첫 번째 원소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알람이 계속 울려.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거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지금 밤인데 알람이.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소에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V1의 마지막 원소에 접근하고 싶어. 마지막 원소. 그러면 마지막 원소는 4번째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원소에 접근할 때는 마찬가지로 인덱스로 해서 4번째 접근하셔도 되고 4번째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AT 이용해서 4번째 접근하셔도 되고, AT 이용해서 4번째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마지막 원소를 접근하실 때는 V1.100 이용해서 마지막 원소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모조리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요. 얘네들은 첫 번째 원소, 얘네들은 마지막 원소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요 인덱스로 원소에 접근하는 거랑 AT의 원소에 접근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이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랑 AT에 접근하는 거의 차이를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얘를 잠깐만 주석 처리하고요. 차이를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요. 마지막 원소에 접근을 할 때 원래는 V1의 4번째 원소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5번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다운이 됩니다. 그쵸?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다운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트라이 캐치를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주는데 입섹션을 이거 아웃 오브 렌즈로 받아주시면 되죠. 아웃 오브 렌즈로 제가 입섹션으로 이렇게 받아주실 건데요. 상수화시켜서 받아버리겠습니다. 레퍼런스로 공유할 때 상수화시켜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ESP.wat 이렇게 해서 제가 입셉션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잘못된 경우가 됐을 때는 다운되지 말고 이렇게
입세션으로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얘는요. 아무리 내가 트라이 캐치를 준비했어도 다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인덱스로 원소에 접근을 할 때는요. 빠른 실행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계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전달한 인덱스가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즉 아웃 오브 렌지를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내부적으로 스로우를 던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약간의 실행 성능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정성 있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다면 V1.A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AT 같은 경우는 잘못된 원소에 접근을 했을 때는요. 내부적으로 스로우를 던지기 때문에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캐치가 처리가 돼서요. 여기서 잘못된 얘만 잘못되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아무 일도 없이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인덱스로 원소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AT로 원소에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경계 체크를 하냐, 즉 유효한 인덱스의 범위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요게 차이고요. AT는 스로우를 던지고 인덱스는 스로우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우리가 이 벡터 객체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사이즈와 커퍼시티의 차이를 봤고요. 그리고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